예, 어서 오세요. 편하신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저예요. 차명. 아, 저 아시는 분이시구나. 저예요. 차일병. 전라도 고문관 새끼라서 매일 챙겨주셨는데. 차일병. 어렵게 생각은 나는 것 같네요. 아, 다행이네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 와서. 네? 왜 어색하게 존댓말 쓰고. 원래대로 편하게 반말하십시오. 안 옳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요. 지금 시비 걸러 왔어요? 아니, 복수하러 왔는데. 뭐? 복수? 연기는 이제 서울 예대를 나왔던데 83학번 네. 어쨌든 나왔고 자 그렇게 해서 연기를 잘 가고 있었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차곡차곡 얘기를 한번 보따리를 한번 풀어보시죠. 잘 가는 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연극이라는 거, 연기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는데. 그래도 예대를 들어갔을 정도는. 공부도 되게 못했어. 중학교, 잘생겼었구나. 고등학교, 아니, 그게 아니라, 뭐랄까, 공부를 할 만한 기반이 전혀 안 됐다 그럴까? 원래 공부 뭐 할 관심도 별로 없었었지만, 공부를 되게 못해서 고등학교를, 인문계 야간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실업계 받다가 떨어지고, 야간도 떨어지고. 전교 완전 꼴찌구나. 그치. 꼴찌에 박수를. 그러니까. 뭐 60명 중에서 한 56등 정도. 그 뒤에서 4명 뭐야? 어쨌든. 그랬었는데, 그래 고등학교를,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옛날에는 등급제가 있어가지고, 야간도 거기서 프로테이지도 약간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지. 네. 인문계 주간이나 똑같은 거야. 그 등급수는. 그래서 그나마 3등급이었어, 거기서. 근데, 그냥 저렇게 어느 날, 뭐 강변가요제인가? 뭐 이런 걸 봤는데, 이영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서울예전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서울예전이 뭐야? 그리고, 시험을 봤어요. 근데 붙었어요. 그전까지 연극도 한 편도 본 적이 없고, 영화도 한 편도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펄펄 뛰는 그 생생한 맛이 어필이 된 건가? 그거 뭐 되는 거야? 그 당시에는 약간 깡패스러운 사람들은 거의 합격을 시켰어요. 왜? 풀팅 잘하고 경찰서에 붙잡혀가지고 지가 알아서 해결하고 나오고. 진짜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학교 들어갔는데 전문으로 무슨 학생들 대회 같은 데 나가서 상 받은 애들. 그런 거 아니면 거의 완전 생날라리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 거의 합격된 거야. 근데 우연한 저희가 있었던 게 면접을 보러 들어갔는데 아는 사람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심사위원으로. 웬일이야. 그래갖고 이게 고등학교 때 생물 교생으로 왔던 선생이. 생물? 예. 어머. 그러니까 이게 생물 교생이면은 내가 고등학교 때 교생으로 왔으면 21, 2~3살? 이 정도밖에 안 됐을 거야. 딱 거기 앉아 있는 거야, 심사위원석에. 어머. 반갑잖아요. 인사를 하고 아는 척을 하고 막 그랬죠. 그러고 나서 합격을 한 다음에 찾아봤더니 그 사람이 없어요. 어머. 또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송혜숙 교수였대. 내 눈엔 그 사람으로 보인 거야. 뭐야 이거? 나는 그 사람을 아는 척을 한 거고. 당황스러웠겠다. 송혜수 선생님. 심사위원들은 즉흥 연기를 한 걸로 한 거야. 실수로 합격한 거야. 그래서 학교를 들어갔는데 진짜 재밌다. 처음에 가보니 예대 수업이 제작 실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작품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보니까 팀들을 짰는데 다들 무슨 연극제, 무슨 대상 출신들, 뭐 청소년 연극제 대상 다 이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딱 한마디 있는 거야. 아마 그렇게 해갖고 연극이라는 게 들어가고. 한마디로 시작했구나. 네. 아이고. 그래도 그때 나는 지금 다시 연극을 다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게 그때 추억 때문이에요. 왜? 어떤 추억이 있었을까요? 학교 문을 열고 들어가고 학교 문을 닫고 나왔었거든. 통금이 있을 때였어요. 집이 학교에서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고 버스 타고 김포공항 쪽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만 했어요. 뭘 모르니까 열심히라도 하자. 그거라도 하자. 그래갖고 아침에 나가서 파라나라는
동아리, 뭐 기계체조 동아리예요. 도착하면 남산 한 바퀴 돌고 와서 같이 마루 운동하고 그렇게 시작하고 수업 받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끝나면은 예민해라고 탈춤 추는 동아리가 있어요. 그거 밤늦게까지 연습하니까 그거 끝나고 또 하고. 그리고 집에 가고 그렇게 살다가 한 1학년 1학기 마치고 또 집안 형편 때문에 돈이 없대. 휴학했죠. 그래서 이제 대학 동기들하고도 그때 헤어지고 거의 못 만난 사람들이 많죠. 아, 진짜로?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87학번 애들 걔네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졸업을 한 거였고. 근데 그 당시에 뮤지컬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제대로 안 들어와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상으로나 접할 수 있는 뭐 코러스 라인이라든지 이런 거로 접할 수 있을 때였고 코러스 라인을 보고 뮤지컬을 하고 싶어서 그 마음에 뭔가 흥이 생겼구나. 아니, 너무 좋은 거야 무대 위에서 그 열정적인 게 차곡차곡 연기에 쌓여있던 사람들 같으면 감성적인 어떤 걸 원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고 열심히만 했었으니까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학기하고 다니면서 무용과, 국악과, 뭐 인접선택에 도강에 들어다니면서 몇 개과를 다녔었고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춤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걸 보니까 재즈 댄스 너무 멋있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재즈 댄스를 최고 잘하는 곳이 어딘가 알아봤더니 MBC 전속무용단이었어 그때가. 그 당시에? 네. 지금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그냥 붙어대고 시험을 봤어요. 붙었어요 또. 진짜 무대뽀네 그냥. 근데 그러니까 그나마 네가 무용과니 뭐니 학교 다니면서도 배운 게 그래도 도움이 그러니까 됐겠네. 도움이 돼서 21명인가 뽑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TO가 한 명이야. 진짜로? 네, 나머지는 이제 TO 생길 때까지 다 예비단원으로 있어야 되는 거야. 죽어라고 3개월 동안 해가지고 한 명에 들어갔어요. 한 1년 6개월 하다가 다시 연기가 하고 싶어서 뭐 옛날에는 뭐 방송 연기도 뭐 관심들이 있었으니까 뭔가 벌써부터 화려하다. 있었으니까 관심이 있었으니까 뭐 이렇게 공채 시험도 봐보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탤런트? 근데 MBC에서 이제 공채를 없애겠다 그리고 방송문화원이라는 걸 오픈을 했어요. 잠실 쪽에다가. 그 시험을 봤는데 됐어. 무용단 있으면서 시험을 봤는데. 그래서 무용단에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교육을 받았죠. 방송 전문 교육을 한 3개월 연기 과정으로 받았죠. 그리고 나서 연출이 돼가지고 제5공하고 뭐 일출봉 뭐 이런 데들 출연도 하고 그냥 그리고 했었는데 그거는 연극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연극이 하고 싶었구나. 내가 하고 싶은 걸 아무것도 못하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거기다 또 그때는 나이가 어렸으니까 더더욱이나 또 눌려서 그렇지. 내 얘기를 할 수도 없었고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연극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뮤지컬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춤은 배웠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노래인 거야. 근데 그거를 옛날 뮤지컬은 지금같이 막 이렇게 성악까지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나마 드라마틱하게 막 이렇게 했잖아. 그래갖고 도전을 하려고 해서 뭐 뮤지컬 팀들이 뭐 사람 모집하는데 가서 합격을 해갖고 이제 연습을 해요. 연습을 하는데 한 중반쯤 돼서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막 와. 그리고 배역 캐스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메인들이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성악과 갓 졸업하고 부대 경험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뮤지컬의 주인공들하고 조연들을 다 맡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연습했던 거 다 코러스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이 노력을 하면서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될까? 경패다.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집이 또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빚에 막 이렇게 해갖고 일단 먹고 살아야 되겠다. 나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 굶지 말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던 중에 우연히 그냥 선술집에서 고민 있게 술을 한잔 마시고 있는데 나하고 비슷한 나이대 다는 사람이 말을 시키더라고요. 유통 쪽에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도 혼자 왔는데? 네, 그러니까 서로 혼술하다가 만난 거야? 땡물건 유통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근데 의류 쪽이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제안을 하더라고. 그러면은 장사를 한번 해볼래? 나 자본금도 없는데요. 차만 하나 있으면 돼. 그래갖고 다 털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140만 원 주고 이렇게 1톤 트럭에 뒤에 이렇게
호로 천막 씌워져 있는 차 그걸 샀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그 땡 사무실 유통 사무실에 가서 갔는데 요만한 반스를 주는 거야. 여자 반스 딱 요만해. 이렇게 늘리면 쫙 늘어나고 세 개 1,000원씩 팔려는 거야. 야, 그래갖고 고민을 많이 했죠. 일단 샀어. 한 50만 원어치 이렇게 샀어. 그 차에다 한 200만 원 다 들어간 거죠, 이제. 그거 갖고 고민을 너무 한 거야. 이제 이거 갖고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 연기를 제대로 했어요. 내가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갖고 그 차를 끌고 서울예전 정문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최고 많이 다니는 곳에다가 차를 대놓고 거기서 머리에다 하나 뒤집어 쓰고 거꾸로 거기서 하루를 버텼어. 이걸 못 버티면은 난 연기고 장사고 다 때려쳐야 된다. 내가 무대 위에서 어떤 연기도 하던 사람인데 이까짓 걸 왜 못해? 그런 마음으로 가서 그 아는 사람 동문들 엄청 다녔죠. 그 자리를. 거기서 하루 동안에 그리고 있었어. 물론 하나도 못 팔았죠. 후배들이 그 빤스를 나한테 어떻게 와. 아이고 참. 그래도 거기서 하루를 버티고 나서 퍼포먼스를 한 거네. 쉽게 말하면. 하루를 버티고 나서 장사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 빤스 장사를 한 열흘 하다가 옆에 보니까 아동복 장사가 잘 되는 거야. 그래갖고 아동복을 또 뛰러 갔어요. 그래갖고 장사를 하면서 그렇게 길거리에 노점상을 한 7, 8년을 했어요. 아동복으로만. 그러다가 조금 모으기도 하고 또 여동생하고 같이 협력해서 남대문 시장에다가 자리를 잡고 도매를 했죠. 제품을 만들고 디자인하고 판매하고 모든 걸 다. 자리 잡을 정도면 꽤 많이 처음에는 벌었겠네. 혼자 하다가 중간에 이제 좋은 디자이너 만나서 디자이너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 당시에 브랜드 이름만 되면 많이 알 정도의 아동복 브랜드로 중국까지 진출을 했었는데 거기서 다 털리고 나오고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중국에 가서 그쪽 사람 이름으로 하다 보면 다 뺏기고 나온다. 맞아. 그러다 나오고. 중국 나빠요. 네. 그러다 나와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내가 십몇 년을 쌓아놓은 것들인데 가갖고 빈손으로 나오고 거기 도망치다 나올 수밖에 없었어. 거기서 뭐 그 당시에 중국에서는 200만 원만 주면 사람까지 죽여준다고 했었는데 그 내가 어떻게 할까봐 그랬는지 그 날 갖다가 이렇게 다 뭐 비자니 뭐 여권이니 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쪽 조폭들에 붙였다. 이런 얘기가 들렸었거든. 와, 이거 우울증 올 줄 알았어. 집에 또 다 정리하고 왔었는데 여동생 집으로 가 있었어. 골방에 갇혀 있다가 있는데 옛날에 같이 하던 디자이너가 전화가 왔어. 사장님, 통장에다가 2천만 원 넣었으니까 가서 어디 가게 계약하세요. 사장님은 장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 형제들도 못하는 건데. 그러게. 그러니까 그만큼 그동안 신뢰가 쌓였던 거지. 그 친구가 그것도 직원이었던 친구인데 통장에다가 계좌번호 다 아니까 같이 있었으니까. 같이 했으니까. 2천만 원 넣었다고. 그리고 원단 시장이니 공장이 다 얘기해 놨으니까 자리 잡힐 때까지는 알아서 밀어줄 거예요. 다시 장사 시작했어요. 참 되게 그 은인이다. 다시 시작하고 3년 정도 자리가 좀 잡힐만 하니까 감기가 걸리더라고요. 감기가? 근데 안 나, 감기가. 계속 기침하고? 네. 뭐 이비인후과, 뭐 내과 다 왔다 갔다 안 나. 그래도 그러면서 밤에는 장사하고, 그러니까 다시 일을 하면서 혼자 다 했어요. 디자이너도 없이. 생산하고, 원단 뭐 생산 관리 다 하고, 디자인도 하고, 남대문 시장에 판매도 하고. 과부하를 했구나. 하루에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고 살았던 거야. 그러면서도 일을 하다가 남대문 시장에서 하도 감기가 안 나고 아파서 퇴근하면서 병원에 갔어요. 국립의료원이 가깝잖아요. 집에 가는 길이 성북 쪽이어서. 네. 거기 가서 입원을 했더니 폐렴이라 그러더라고. 그렇게 해서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이제
폐렴 다 났으니까 퇴원하세요 그러는데 배가 아픈 거야. 나 지금도 되게 아픈데 왜 퇴원하려냐. 그때 의사가 그러면은 자기가 검사를 한번 해봐도 되니 하시라고. 그때가 뇌척수액 검사였어요. 그 사람은 뭔가 감이 있었던 거죠. 느낌이 있었구나. 검사를 하더니 암이라는 거야. 무슨 암? 혈액암. 그것도 진행이 많이 된.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퇴원할 때 거기 그러니까 레지던트로 있던 친구가 내가 퇴원할 때 어디 가세요? 나 다 낫다고 가려는데 깜짝 놀라면 그럴 리가요. 왜? 그때 당시에 손도 못 댈 정도라서 그냥 젊으니까 약이라도 한번 써보자고 시작했던 건데 라는 얘기를 퇴원할 때 들은 거야. 아, 진짜로? 내가 의사한테 그랬거든. 나 3개월이나 5개월이나 이렇게 살 것 같으면은 나 치료 안 받겠다. 그냥 내가 지금 살면서 나는 죄짓고 산 거 없고 열심히만 살았으니까 나 지금 죽어도 괜찮다. 참 용감하네.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억울할 텐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8년 생존율 60%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49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혼자 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늙으면은 지금의 나이 개념하고 많이 틀렸어. 그때는 늙으면은 이거 60 이상 돼갖고 늙어서 내가 나를 간수하지 못할 정도 되면은 죽었으면 좋겠다. 남한테 의지할, 어차피 결혼도 안 하고 살았으니까. 결혼은 왜 안 했대? 그냥 그렇게 바쁘게 살았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네. 우리가 5남매에 엄마, 아버지에 할머니까지 8명이었어. 이게 관계에 의해서 얽히고 설키고 사는 게 지겨웠던 거야. 항상 혼자만의 것이 없었어. 내 거라는 게 없었어. 다 나눠 가져야 되고 그때는 나눠 갖는 게 아니라 먼저 가지는 놈이 물려받아야지. 물려받아야지. 맞아. 장남, 장녀, 맞아. 여자 막내, 남자 막내. 난 중간이거든. 아이고. 필 데 없는 사람이야. 맨날 집에 학교 갔다 오면 설거지나 해주고 엄마 식당 하실 때 포장마차 하실 때 셋째였구나, 셋째. 닭발 까주고 이런 것들하고 어린 마음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게 지긋지긋해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착하기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워낙에 가난하니까 포장마차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내가 어느 순간 보니까 그 포장마차에서 요리하는 모든 거에 대한 손질을 다 할 줄 알아. 그러니까 그거 하고 산 거야 맨날. 야, 진짜. 학교 갔다 오면 공부를 어떻게 해. 아니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그래서 요리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 선고를 받고 한 5개월 동안 진짜 힘들었어요. 너무 아파서. 항암 치료할 때. 5개월 동안 하고 났더니 암세포가 없어졌대. 아니, 그래갖고 너무 착해서 없어졌나? 퇴원하래. 약발이 너무 잘 받았어요. 내가 그 전까지는 진통제 하나도 안 먹고 살았었거든. 근데 너무 아픈데 이거 딱 꽂고 30분 후부터 통증이 한 번도 없었어. 나중에 안 건데 그 페시티가 딱 보자 그래 봤거든. 배 70%, 머리 두개골, 뭐 전이가 다 여기 다 전이가 아니라 암세포가 다 발견이 됐었어. 머리까지도. 어머 세상에. 그래갖고 5개월 동안 치료받고 이제 퇴원을 했어요. 항암 치료 끝나고. 근데 집에 와서 한 보름 정도 있었는데 자꾸 허리가 아픈 거야. CT를 찍어본대요. 찍어보고 디스크래. 근데 CT가 정확한 거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아니 그냥 정확하진 않은데 그냥 디스크래. 그래갖고 정확하게 알려면 뭐를 봐야 돼? MRI 찍었는데 그 딱 디스크 모양으로 암세포가 개발이 된 거야. 어머 왜 그거 통과했으면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의사도 깜짝 놀라는 거야. 어떻게 암세포가 딱
디스크 트라운 모양으로 딱 그렇게 됐다고. 재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는 그게 짧은 기간에 재발이 됐으니까 이제 조혈모 세포 이식을 들어가야 자가 세포 이식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 무균실이 없으니까 서울대병원으로 옮겨라. 서울대병원이 그 당시에 어땠냐면 아무리 아파도 응급실에 들어가서 응급실 침대에 눕기까지 3일 이상이 걸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중환자들만. 그렇지. 가는데 계속 바깥에 기다리라는 거야. 아픈 사람이 바깥에 어떻게 기다려.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쓰면 좋을까 그랬는데 그 전에 어떤 의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병원 의사들은 보는 게 환자들이기 때문에 아픈 사람한테 약하다. 안 되겠다. 내가 연기 전공인데 연기를 한번 해야지. 그래서 아픈 연기인 거야? 불렀어요. 아, 진짜로? 2번을. 나 그날로 병실까지 올라갔어. 바로? 입원까지 했어. 의사가 아침 나절에 지나오면서 바깥에서 보고 오후에 병실에서 봤잖아. 보고 하는 얘기가 어떻게 올라왔니? 올라가라 그랬던데. 난 여기 와가지고 내 환자 중에 이렇게 빨리 병실까지 온 사람 처음 봤다 그러더라고. 아, 진짜로? 다행히 다시 검사를 했는데 이제 거기만 생기고 다른 데는 안 생겼다 그러더라고. 다시 다 촬영을 했더니 그냥 바로 조혈모 세포를 하는 게 아니라 검사를 해보고 한다 그래서 했는데 머리까지도 다시 안 생겨져 있고 그곳에만 생겼다 그래서 이제 항암을 다시 하자 그랬는데 처음에 했던 것보다 5배 이상 힘들죠. 너무 힘들었죠. 그때는 뭐 머리도 하나도 없고 내가 봐도 옛날 사진 보면은 저거 같아. 저승사자 같아. 그렇게 해서 또 5개월 한 다음에 다시 검사를 했는데 없대는 거야. 근데 그 중간에 한번 촬영을 했었어. 2번째 시작하고 중간에. 근데 그때도 없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끝까지 해서 해갖고 5개월을 채워간 거였거든. 이제 몸은 망신창이죠.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갖고 시골집을 좀 알아볼까 그랬었는데 그 2천만 원 보내줬던 그 디자이너가 연락이 왔어. 이 친구가 일하다가 저기 이렇게 뭐야 신랑이 암이 걸려갖고 시골에다가 전원주택을 조그맣게 하나 사가지고 1년 동안 일 안 하고 가서 요양했구나. 1년 동안 수발하다가 잘못돼갖고 이제 그 수발하던 집이 있는 거야. 처음부터 시골집을 알아보지 말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잘못되면 남은 사람들이 있고 때문에 힘들어지니까 내가 키를 줄 테니. 그 사람은 왜 때때마다 나타난 귀인이다. 계속 관계를 하고 살았었어. 그래서 그 친구가 준 집에서 처음에 생활을 했죠. 근데 나는 시골에서 한 번도 살본 적이 없어. 하긴 옛날 모습은 도시 남자야. 근데 그것도 혼자서 산속에 집은 4개가 있었는데 다들 주말에만 오는 집이고 혼자 별장처럼. 근데 거기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묘지도 많이 있어. 순간 무서웠구나. 지나오면 귀신도 막 보이고 그래. 어울리지도 않게. 아이고. 그래서 처음에 거기 갔는데 도저히 못 있겠는 거야. 첫날 무서워서? 혼자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물어봐갖고 그 동네 이장님 찾아가가지고 그 이장님네서 키우는 개를 한 마리 샀지. 개를 키우면 똥개인데 무서워갖고 집안에 들고 같이 살았어. 집안에서. 그때 당시에 내가 살겠다고 그랬더니 여동생하고 가족들이 돈을 좀 모아서 그럼 시골에 땅을 알아봐가고 집을 짓자. 가족도 왔다 갔다 하게. 어떻게 져줄까요? 그러더라고 설계 사무실에서. 그래갖고 방 3개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갖고 와. 그래갖고 내가 평면도를 그려줬어. 이거 이렇게 져주세요. 그랬더니 또 집 외관이 너무 안 예쁜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문방구에서 압축 스티로폼 있죠. 그걸 사다가 내가 만들었어. 진짜로? 모형하우스 만들어갖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거 보고 지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줘야 짓죠. 그랬더니
그거 보고 짓고 나중에 다 진 다음에 그거 보고 그려서 신고할게요. 그러는 거야. 진짜 나중에 와가지고 보고 그려갖고 신고하더라고. 한 번도 안 해본 거였는데. 근데 그런 것도 재미였어 또. 그러면서 그 정착을 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어머니가 그 전까지는 집행이 짓고 다니셨었는데 허리 수술하고 그러시다가 완전히 거동을 못하게 되셨어. 다들 형제들도 다 일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모셔야 될까 하고 있을 때 내가 모셔오라 그랬지. 내가 모실게 모셔오라. 그래갖고 시골에서 엄마하고 기막힌 5년간의 동거를 했죠. 그래도 그게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행복인데. 그 5년 동안 엄마가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다 가르쳐주고 돌아가셨죠. 워낙에 왕성하게 포장마차도 하시고 식당도 하시고 그러면서 사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거동을 못하게 되셨으니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얼마나 많을 것이야. 그러니까 보이는 건 있고 몸은 안 움직이고. 워낙에 또 깔끔하신 분이었거든. 아유,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바닥에 이렇게 뭐 많은 떨어져 있으면은 시켜. 그럼 이제 됐어 그러면은 본인이 이러고 가가지고 이렇게 주워. 어떻게? 그거 보기 싫으니까 내가 해야지. 우리 집에 왔던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연극계에서. 여기 뭐 너가 살림하는데 맞냐 이럴 정도야. 네, 그렇게 5년 동안 살면서 그 사이에 한 2년쯤 됐을 때 내가 SNS를 처음 시작한 거는 시골 내려가기 바로 전이에요. 시골 내려가면서부터 시작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거의 마지막 치료 정도 받았을 때 여동생 집에서 있다가 담배 피고 싶어서 3층이었는데 1층 나가면은 놀이터가 있었어요. 그쪽에서 담배 갖다 폈었는데 그때 당시 의사가 담배 펴도 된다 그랬어. 담배 피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하나가 툭 떨어져 내 앞에. 너무 이쁜 거야. 뭐가? 단풍잎이었어요. 내 주변에 그렇게 이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는 내가 일하는 것만 보고 사느라고 하나도 못 느끼고 살았던 것 같은 거야. 아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크게 날 살렸을 수도 있어. 생각을 다르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그걸 보고 시골로 내려갈 생각을 하게 됐었으니까. 그랬구나. 이제 그리고 시골 내려가서 시골 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즐기고 싶었어. 맨날 여기 생각하고 있던 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거야. 스트레스가 오죽 많았겠어. 이렇게 일하던 사람이. 그렇지. 뭐라도 해야 됐어. 밭을 갈았어? 처음에 내려갔을 때는 시골 내려갔을 때는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면 다리 피끗. 항암 치료가 암세포만 죽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도 다 죽이거든. 몸 회복이 안 되고 태어나는 날 바로 시골로 갔으니까. 그리고 이게
처음에 집을 갖다가 땅을 한 400평 정도 이렇게 저기 해갖고 집을 갖다가 뭐 짓고 한 250평 정도가 텃밭이 있었어요. 뭐라도 막 심고 싶었어. 그래서 처음에 이게 쭈그리고 이게 몸이 아파갖고 안 되니까 처음에는 겨다니면서 했어요. 호미 들고 겨다니면서 이러고 농사를 졌어. 다 무공해로. 웬만하면 누워 있을 텐데. 무공해로. 근데 어머니가 내려오셨잖아. 어머니 때문이라도 했어야 됐어.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 당시에 주변 동네 할머니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것도 먹는 풀, 저것도 먹는 풀. 어떻게 먹는 건데? 물어봐가면서 이제 컴퓨터로 인터넷 뒤져가면서 먹는. 야, 이게 자연에서 이렇게 자연이 주는 선물들은 다 받아 먹는 것 같아. 그걸 내가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 해드리려고. 아, 그러면서 자기도 먹으면서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구나. 그러니까. 그래갖고 애지간한 거 보면 나도 요즘에 다니면은 다 먹는 풀이야. 이제 알아, 이제. 저거 먹는 풀, 앞님풀 이러면서. 언제 나온 자기 풀인지도 따라다녀야 알아. 되겠네. 산에 가려면 그러니까. 먹는 거야, 안 먹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쌓아온 내공이 된장고추장을 내가 담가 먹었어. 어이구, 그냥 자연인 다 됐네. 그리고 철마다 오디철 되면은 오디 소매해가지고 잼 만들어갖고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옥수수시즌 되면 동네 할머니들이 다 갖고 와 팔아달라고. 다 팔아주고. 어디다 그렇게 또 잘 팔았어요? SNS 올리면 다. 진짜. 제주가 진짜 좋네. 그래서 그냥 그런 재미들 갖다가 재미 삼아서 살다가 시골 내려가고 한 2년 정도 됐는데 선배 중에 조규성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게 내 바로 위에 선배인데 그분이 수원에서 해남까지 도보 여행을 가는 거야. 외곽이 아니라 그냥 도심길을 이게 관통해가지고 해남까지 가는데 뭐 15박 며칠인 16일인가 이렇게 가더라고. 그걸 보고 자극을 받았어. 형제들한테 얘기를 했지. 자, 내가 어머니를 모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대신에 우리가 오남매니까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무조건 토요일 날 들어왔다가 일요일 날 나갈 수 있게 한 팀이라도 들어와라. 그래야지 내가 이걸 계속 할 수 있겠다. 올 때마다 나는 서울로 나와서 매주 연극을 봤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거의 안 빠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걷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은 게 이제 연극 공연 보는 거였네. 처음 번에 본 게 마요네즈라는 연극을 했었어요. 딸하고 엄마 나오는 거. 오랜만에 보니까 또 너무 새롭잖아. 이제 난 이제 매주 연극을 볼 거야. 그리고 어떤 주에는 오면은 2편씩 보고 주말 토요일밖에 못 나오니까. 그리고 일요일 날까지 보고 나서 들어갈 때도 있고. 그리고 오면은 연극 보고 목욕탕 가서 자고 그 다음에 연극 보고 나만의 시간을 갖다 즐기는 거지. 그렇게 한 5년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몸이 다 나으면은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이 생겼었지. 그래갖고 정리를 쫙 해봤는데 어차피 내가 돈이 있었든 없었든 그때 죽었으면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고 나라는 자체는 무인데 그냥 살아났으니 내가 진짜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게 뭐였을까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연극이었어요. 내가 살아나서 나가면은 난 연극을 하겠어. 그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어. 그러다가 어머니가 TV에서 요양병원, 요양원 같은 데가 너무 막 화려하게 나오잖아. 근데 시골에 나하고 둘이 있으니까 엄마가 나 요양병원 좀 보내달래. 심심하다고? 아니 텔레비 보니까 저 젊은 나이 비슷한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재밌게 저기 하는데 그러면 이왕이면은 다른 형제들 가까운 데로 가셔라. 그리고 우리 형님하고 막내하고 저기 당진 쪽에 있거든. 그리고 당진에 있는 요양병원에 모셨어. 모셔놓고 집에 딱 앉아있는데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사 가야지. 그리고 그냥 바로 이사 왔어요, 서울로. 오자마자 고민이 많았어. 연극하는 사람들은 계속 내가 5년 동안에 봤으니 아는 사람도 많고 하지만 내가 막상 한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나이가 또 어떤 시선으로 볼까. 그래서 내가 2명한테 물어봤어. 지금 아미하고 정아미, 정아미하고 그리고 지금 극단 그 춘추 그 RM의 송은상이
되게 친했었거든. 두 명한테 내가 다시 연극을 갔다가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함이 배우는 그래 어떤 거든지 간에 네가 하고 싶으면 해. 근데 송은상 이 친구가 연락이 없어. 그랬지. 형 저녁 때 봐요. 만나자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대본을 틱 주는 거야. 형 나하고 공연합시다 이러면서. 어머. 엄청 놀랐지. 거기다가 형이 남자 주인공 이거 하시면 돼요 이러는 거야. 나 이때 쉬었는데. 그것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대본을 어떻게 외워. 생전에 외워보지도 않았는데 25년을 쉬었는데 황소 지붕 위로 올리기라고. 근데 처음에는 주인공이라도 안 했는데 멀티가 주인공이었던 거야. 이 완전히 연기는 그 사람들이 다 하고 혼자 다 따먹는 연기 1인 8역 배우를 하는 거야. 그걸 했어요. 그 친구 그 말이 되게 고마웠었어. 형 연극하는 사람들은 연극판에서 그냥 이러면서 세월이 갔지만 형도 걔는 계속 내 삶을 알았거든. 형 삶도 어떻게 남들한테 보여지게 허투루 보여지게 산 거 아니지 않냐. 그 자체도 인생도 연극이었는데 연극은 인생이고 인생은 연극이니까. 정함이 배우는 다른 사람들한테 저 사람 누구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얘 원래 연극인이야. 그리고 5년 동안 매주 한 번도 안 빼놓고 연극을 본 사람이야. 지금 연극판에 있는 사람들 얘만큼 연극 본 사람도 없어. 얘는 벌써 그때부터 연극인이었어. 마음이 따뜻하네. 네. 정함이 배우. 그러니까 그 두 말에 힘을 얻어서 시작을 했고 마침 처음에 그 작품 하고 나서 형도 되게 좋았고 그 자신감이 생긴 거요? 나 세 번째 공연 때 미치는 줄 알았었어. 왜? 첫 번째, 두 번째 공연 때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세 번째 공연에 무대 위에서 이게 하늘로 가는 문이 팍 열리는 거야. 이게 무대 위에서 내가 없어지고 내 속에서 누가 알을 까고 나오듯이 팍 나오는 거야, 이게. 대단한 경험을 한 거네. 네. 아, 이거구나. 근데 그게 매회 공연마다 그런 게 나오진 않아. 근데 세 번인가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나는 이런 삶을 거쳐서 다시 연극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다른 연극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연극상이라든지 연극인으로서의 자세라든지 이런 거하고 많이 틀릴 거예요. 다른 사람 모르겠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고 싶어서 다시 시작을 한 거였고 나는 계속 사업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고 연극하는 사람들은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살던 또 순진한 사람들이고 하다 보니까 자기는 안 순진하다라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법들을 서로가 다르게 아는 것이 나하고 사람들하고. 근데 이제 거기 공통된 게 있지. 치열하게 살았냐 아니냐. 자기는 치열하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치열하게 살아본 사람들이 연기할 때 치열함도 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다행히 너무 버벅거리는 건 아닐 정도니까는 저 사람하고 같이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 긍정적인 영향력을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보통 무대에서 배우들을 이렇게 보면 연기 잘하는 사람한테 박수를 보내긴 하지만 오랫동안 뭔가 그 사람의 기억에 남는다 아니면 여운이 남는다 이런 거는 그 사람 자체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력은 얼마든지 뭔가 기술로 커버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잘한다라고 감탄할지 모르지만 여운은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그 사람 자체가 삶을 치열하게 살거나 아름답게 살았던 사람들은 뭔가 무대가 끝나고 연기력이 부족하고 이거는 차후의 문제고 끝나고 나면 향기는 남는 것 같아요. 원래 향기는 오래 남잖아요. 그래서 사람 냄새가 나는 배우들이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런 냄새 안 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되게 착한 사람인데 내가 본 건 다 악역인 거야. 찌질하고 막
이제 뭐 괴롭히다가 선배가 무릎 꿇고 막 이런 역하고, 저 얼마 전에는 막 왕서방 이런 역할하고 막 남의 젊은 처자 데려다가 막 뭐 이런 역할만 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자기하고 다른 역할을 그렇게 자꾸 하게 될까요? 거의 보니까 나이가 항상 하는 데마다 내가 제일 많아요. 제일 늙은 역할을 맡다 보니까 다 악역이네. 진짜로? 그래서 그런가? 그리고 왜 나이가 들면 왜 자꾸 나쁜 역을 맡아야 아니야, 되지? 그리고 내 이미지에서 그 악역의 이미지가 있대요. 그렇다고 선한 이미지도 없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그게 악한 이미지가 또 살려내면은 더 멋질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작품 하다 보면은 저 나이에 왜 저렇게까지밖에 못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당연하지. 25년을 안 했었는데 나는 작품을 대할 때 나 2년 6개월 된 연기한 지 2년 6개월 된 사람으로 난 작품을 대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내 나이로 보니까 저 사람이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힘들긴 해요. 근데 이제 대신에 책임감이 많으니까 빨리 찾아가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늦게 깨우치는 편이에요. 같이 연습이 들어가면 공연 임박해서 이제 자기 캐릭터를 찾아가는 스타일이구나. 거기다가 요번에 했던 거 말고는 다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연극 경력들이 오래된 사람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딸리는 거 당연하지. 그 사람들 몇십 개를 계속 해온 사람들인데 쉬다가 이제 다시 시작한 지 2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당시에는 뭐 1년 되고 막 이랬을 때도 같이 하고 했으니까 지금 이만큼도 많이 노력을 하는 거라. 아니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고 있는 이 순간이 그냥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뭐 욕 혹시나 나에 대한 욕을 하고 뭐 이런 얘기는 별로 나한테는 그 중요하지 않은 거네. 잘하고 싶은 마음이야 그 사람들이 나랑 똑같을 거고. 잘하겠지. 근데 그거에 대한 달란트들이야 뭐 본인들이 갖고 타고난 것들이고. 그리고 본인은 연기가 타고났다는 생각은 안 해요? 전혀요. 왜요? 그러니까 그 송혜숙 선생님을 감쪽같이 속여서 대학 들어갔잖아. 속인 거 아니야. 나 진짜였으니까. 난 그 진심이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죠. 바로 연기는 진심인 것 같아요. 그게 뭔가 테크닉적으로 화려하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 역할에 내가 진심을 다하면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무대 위에서 그러니까 기술이 없어요. 기술 그러니까 쓰지 마. 연기를 컨트롤하는 기술이라든지 뭐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은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아니. 요즘 배우들 보면은 기술을 왜 써? 기술 좋은 배우들 많은데 그냥 기술 쓰지 마. 테크닉. 그냥 그거 난 진짜 그 내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 기술 테크닉 뭐 쪽으로 연기하는 사람들 정말 식상해요. 그거 처음에는 오 이럴 줄 모르겠지만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날 연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에 진심을 다하면 그게 가장 좋은 배우의 길이라고 난 생각하거든. 그냥 열심히만 하려 그래. 열심히 하려 그리고 그나마 가장 이번에 했던 작품들 중에서 가장 편하게 나도 모르게 그냥 젖어서 했던 게 이번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내기? 그냥 신나게 했어요? 그냥 편했어요. 내가 그 사람인 것 같았어. 그리고 그 전까지는 연기를 할 때 연기라는 거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줄 알았었는데 이거는 그냥 생활이 돼버렸어요. 연습하면서. 그냥 왠지 이 목소리를 일부러 만들려고 그러면 그랬었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톤을 딱 잡아놓으니까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 이번에 참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이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은 되게 겸손할까? 라는 의문을 가졌는데 내가 이번에 이제 풀렸지. 이 사람은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모든 삶의 겸손함을 배울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게 이제 확 와닿는 거지. 그러니까는 매사에 겸손하니까 사람이 너무 착해가지고 그렇지도 않은데 또 착하고 겸손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느꼈어. 칭찬을 어려서부터 하도 안 듣고 살아갖고 칭찬하니까 막 얼굴 뜨거워. 오늘 칭찬 오면 같이 따라다니고 싶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남자 왜 그냥 두냐 뭐 이러면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덕분에 너무 편했고
그리고 처음 이렇게 회의할 때도 마음이 되게 편했고, 그리고 왠지 손정욱 배우는 무대에서 사람을 되게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목표예요. 아니 근데 그게 이미 하고 있어요. 내가 봤을 아니야, 때는. 무대 위에서는 무대 위에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응. 그렇게 하고 있을 텐데. 자, 그럼 오늘 이제 너무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훅 지나갔고 사연도 되게 많았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손정욱 배우가 걸어가야 할 길, 그리고 뭐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났을 때 또 자기한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 등 이런 얘기들을 마무리로 삼아서 정리하면서 얘기해 볼까 해요. 이거 아직까지 첫 모임을 안 가져서 말하기가 좀 그랬었는데, 아까 얘기했을 때 어렸을 때 꿈이 뮤지컬 배우였다 그랬죠.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첫 미팅을 합니다. 드디어. 버킷리스트라고 그러죠. 그곳에 뮤지컬 코러스 배우라도 한번 뮤지컬 무대에 서봤으면 하는 게 있었어요. 이제 춤을 볼 수 있는 거야, 내가? 아침에는, 그러니까 화요일 날 아침마다, 그래서 저기 연극인들 합창단 모임 나가요. 좀 아까도 갔다 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연극인들 합창단 모임도 있어요? 네, 있어요. 난 처음 들었어.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함께 노래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예요. 근데 배역이 60대의 치매 환자래. 역할 자체가? 근데 주인공이래. 그래갖고 더 무서웠어. 코러스는 할 수 있겠는데. 그랬겠구나. 그래갖고 지금 그 연출자가 다행히 후배여서 날 생각을 한 거였는데, 그 기획자가 주체가 돼갖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기획자도 만났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대학 내 우리 연습실에서, 연습도 하기로 하고 하면서, 다 오케이가 돼서 내일 모레 첫 모임을 해요. 그래서 행복한 것 같아,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기저기 오라는데 많으면 됐지 뭐. 배우로서의 자긍심이 이제 생기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10년 뒤에 지금도 자기가 연기를 하고 있어. 10년 뒤에? 네, 그러면 손정욱이한테 손정욱이가 한번 말을 해보세요. 나는 되도록이면은 많은 경험을 하고 싶어요. 연극계에서든 개인 생활에서든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니까 섬에 가서 살고 싶어요. 자연인같이. 아니, 죽다가 살아나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뭔가 하고 연극이다 하고 연극을 하다가 말고 10년 뒤에는 난 또 섬에 가 있다. 배신 때리시면 안 되시죠. 계속 연기하고 있으셔야죠. 그래야죠. 그게 그때까지 행복할 것 같으면은 그래야 될 건데. 그때까지 행복하게 만들어야죠. 그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네, 손정욱이라는 배우가 10년 뒤에도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연극계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너무 좋았고요.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마쳐볼까 하는데. 하고 싶은 얘기? 없는데. 그 정도로 다 지금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이상 인터뷰 마치죠,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